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옥숙 소장입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번 주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여러분들, 이번 주에 일단 이제 주목을 받을 만한 그런 변수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시장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각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번 주 여건을 갖다 우리가 본다면은 미국과 중국 간에 관세 협상을 갖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단 열렸죠, 그죠? 거기에서 일단 양국 모두 미국도 그렇지만은 중국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1차 회담이기 때문에 이 1차 회담을 끝나는 건 아니죠. 앞으로 2차, 3차 이렇게 쭉 이어가면서 미국은 관세를 낮추고 또 중국은 무역 흑자분을 갖다 낮추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국 간에 일단 이제 적대적 관계가 심화됐던 상태 속에서 이제는 좀 뭔가 협상을 통해서 뭔가 협상의 진전을 통해서 서로 우호적인 그런 입장을 갖다 취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무역 전쟁 속에서 가장 일단 미국이 타겟으로 삼았던 것이 중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진전이 있다면 조금은 일단 이제 경제적 환경이 좀 긍정적으로 변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그런 점에서 일단 시장으로서는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미국 시장이 안정을 찾는다면 또 우리 시장도 그만큼 안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특히나 우리는 7월 초까지 사실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을 갖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는 조선 부분의 강점을 갖다가 내세워서 이 부분에서 일단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중국의 있던 관세 협상의 진전과 더불어서 우리도 그만큼 또 협상의 진전을 가져오면서 우리 쪽에 유리한 점을 갖다가 가져오지 않겠는가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은 사실 이 부분이 사실 시장을 또 짓누르는 핵심적인 요인이었는데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인다면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15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제 직접 전쟁에 대한 이제 협상을 갖다가 합니다. 젤렌스키는 당연히 참여하는 것이고 푸틴이 참여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일단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 푸틴이 참여한다면은 그만큼 무게감이 커지는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다면은 무게감이 좀 약화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국이 뭔가 진전을 가져오지 않는다면은 중재를 하지 않겠다 이런 압박을 넣는 과정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아마 푸틴이 원하는 건 그럴 겁니다. 지금 빼앗은 4개 도서를 갖다가 사실 푸틴이 이제 러시아 쪽으로 가져오게 되는 것이고 통제권도 러시아가 갖겠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면은 뭐 휴전을 할 수도 있고 종전을 갈 수도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봅니다.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부분은 바로 관세 협상하고 그다음에 전쟁이죠, 그죠? 이 양대 전쟁이 지금 진전세를 떠보이고 있다. 사실 뭐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일단 상원 휴전 상태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는 일단 더 이상 우리가 뭐 크게 확대해서 갈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관세 전쟁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이 GDP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1분기에 보면은 마이너스 0.2%를 갖다 이렇게 기록한 상태인데, 이런 이유가 근데 소비도 안 되고 투자도 안 되고 정부도 지금 이제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한국은행 70조를 갖다 빌렸죠. 그런데 재정 상황이 안 좋습니다.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세금이 안 거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상태에서 오로지 무역만 의지했던 상태인데 그 무역마저도 지금 관세 협상 때문에, 관세 문제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상당히 이제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사실 뭐 소비와 투자는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통화의 유통 속도를 갖다 더디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침체할 대로 침체한 돈이 회전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문제는 GDP 하락을 갖다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이제 중요한 문제라고 봐야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얽혀 있는 상태 속에서 우리 경제가 그만큼 우리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이제 부분은 상당히 지금 이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들로 하여금 주식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죠. 최근에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매도를 많이 합니다. 이들이 일단 매수로 전환하려면은 이 관세 협상이 일단 어느 정도 고비를 맞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좀 일단락이 돼가는 이런 조짐이 보여야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이 해소되면은 한 3분기 후반이나 이때 가서는 외국인도 매수로 전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일단 좀 더 관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변수 중에 하나가 이 삼성전자가 DRAM 값을 갖다가 인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 DRAM 값을 인상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라면 지수 역시 좋아지겠죠, 그죠? 그럼 삼성전자가 만약에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면 지수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디램 값을 갖다 올리게 된다면 삼성전자의 수익성이 좋아지겠죠. 최근에 디램 값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낸드 값도 올라가는 상태에 있고. 왜 그렇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서버에서 일단 수요가 많다든지 아니면 PC에서 일단 수요가 많다든지 이런 여건이 좋기 때문에 가격을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을 올린다는 것은 그만큼 업황 자체가 괜찮아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아직도 관세에 대해서 지금 유보되어 있는 상태, 반조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이 이제 걸림돌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앞으로의 흐름은 점차 좀 호전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를 짓누르고 있는 것은 HBM이라든지 파운드리 쪽에서 일단 좀 좋지 않은 이런 양상을 띠고 있긴 하지만은 업황이 좋아진다면 실적이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현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올라온다면은 지수도 역시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악재에 대한 내성은 일단은 이제 생겨나 있는 상태에 있고, 그래서 조정과 상승을 반복하면서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것이고, 뭐 관세 협상에서 일단 또 삐걱거리는 모습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또 들어오면 또 주가 또 진통도 있고, 빨리빨리 간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회복해 나간다. 뭐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모두들 반갑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술적인 제 측면에서 본다면은 양 시장은 일단은 오름세를 갖다 보이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코스닥이 올라가다가 좀 주춤하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좀 조정도 받고 에너지를 보강하면서 가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부정적 시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조정을 보일 때는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점진적 회복이 예상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여건사로 보면 그렇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핵심은 뭐냐? 뭐 이렇게 우리가 질문한다면은 아무래도 일단 뭐 대형주에서는 방산과 조선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조선과 방산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부담도 되는 것이지만은 그 이외에 일단 중소형주에서 우리 개인 투자를 선호할 만한 대상은 뭐냐? 이렇게 질문한다면 엔터와 화장품, 미용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사실 하반기에 일단 블랙핑크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BPS가 이제 BTS입니다. 사실 이들이 일단 본격 활동을 개시하지 않겠습니까? BTS는 6월 달에 일단 완전 전역을 합니다. 블랙핑크는 7월 달에 세계 월드 투어에 나섰죠. 그죠? 방탄소년단은 사실 하반기에 여러분들 본격적인 이제 활동이 예상됩니다. 곧 취입하게 되면 일단 곧 공개하게 되고 공개하면 시장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활동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죠. 그 굿즈에 대한 어떤 이제 수익도 오는 것이고 또 월드 투어에 나선다면 그만 공연 수익도 일단 확보되는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일단 이제 수익성이 좋아지는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중국이 또 환한형 해제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하이난에서 9월 달에 일단 4만석 급의 일단 이제 공연이 대기하고 있고 CCTV가 일단 발표했듯이 지금 중국 4개 대도시 지역에 한국의 일단 대형 가수들을 갖다 불러가지고 공연을 한다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공연하는 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중국이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왜 필요하냐? 중국이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도 내수장이 살아나지 않지 않습니까? 지갑을 열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한국의 이 K-팝 가수를 또 불러들여가지고 공연을 하게 되면 지갑을 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내수 시장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수출은 지금 이제 미국이 가로막고 유럽이 가로막고 있다 보니까 힘들다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내수 시장을 살려서 중국의 경제 성장으로 이끌자. 그걸 일단 매개체로서 바로 한국의 K-팝 가수들을 갖다 불러들이는 겁니다. 그 중국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저러다가 또 다시 또 제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도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점을 우리가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엔터주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화장품은 미국 시장에서 지금 세계 1등 아닙니까? 한국 화장품이. 중국에서 쫓겨나서 일단 미국 시장을 가서 1등을 한 겁니다. 세계화의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그럴 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화장품의 질이 좋아졌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세계화에 일단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겁니다. 미용기기 역시 마찬가지로 비쌉니다. 이 부분은 일단 그만큼 지금 현재 수요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이들 기업들은 2022년 이후에 계속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무구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부채가 낮아지고 그만큼 유보율이 높아지고 이러한 종목들의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뭐가 오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엔터와 화장품 미용기기는 상당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을 두는 것이 맞겠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고요. 조선방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 업종 중에서는 최고의 업황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국은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있고 이 기술력에 대해서 미국이 탐을 내고 있다. 미국은 조선업이 일단 붕괴된 상태에서
트럼프도 한국의 조선업을 갖다가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또 협상의 무기로 삼고 있죠. 자,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조선업 회생에 대한 행정 명령을 내린 상태에 있고, 조선업의 기술을 갖다가 이제 빨리빨리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뭐 한국밖에 없습니다. 일본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강점을 잘 살려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방산물에서는 어떤 위험적인 컨트리스크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은 일단 좀 주춤했지만은 어쨌든 트럼프에 대한 정책이 자신의 나라는 자신이 지켜라. 만약 미군이 필요하다면은 바로 방위비를 더 많이 내라.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방위를 갖다가 그만큼 천문학적으로 일단 요구하기 때문에 그만큼 자주 국방을 갖다 하는 국가들이 많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이제 방산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한국이 가성비가 높기 때문에 한국의 방산 수요가 그만큼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빠졌을 때 샀다가 올라갈 때 팔고 하는 이런 전략으로서는 바로 일단 이 방산과 조선은 유효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일단 닌텐도가 스위치 2를 갖다가 출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닌텐도 스위치를 갖다가 발표할 때마다 사실 어떤 특정한 회사들은 급등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스위치 2를 갖다 6월에 7, 8년 만에 일단 출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스위치는 일단 휴대용 콘솔이라는 이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일단 닌텐도 핵심 IP 기반의 게임을 갖다가 즐기는 그런 이제 게이머들은 필수적으로 일단 이 기기를 갖춰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닌텐도 스위치 2에 대해서 관심을 우리가 둬야 되는데 모처럼 만에 일단 출시하는 것이다 보니까 흥행 대박 조짐이 벌써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유통사로서 일단 대원미디어라든지 소로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것들은 좀 그렇다 하더라도 대원미디어가 지금 재무 상태도 좋고 실적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대원미디어가 핵심이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짚고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가 있습니다. 자, 이쪽도 일단 이제 지금도 주목해야 되는 것이 미국의 양자컴 관련주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이온큐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리게티 컴퓨터라든지 그다음 디웨이브 퀀텀이라든지 이 디웨이브 퀀텀은 캐나다 회사죠, 그죠? 이런 회사들이 지금 견조한 상승을 보이고 있고 특히 디웨이브 이 퀀텀은 주가가 예전에 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이 양자 컴퓨터가 미국에서 선행적으로 먼저 움직여 간다는 것은 우리도 일단 그렇게 될 수 있다. 지난번에 젠슨 하기면 20년 걸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상보다 일단 이 양자 컴퓨터에 대한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기술력도 그만큼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도 일단 그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까 이렇게 이제 보니까 HVM 같은 드림 시큐리티 같은 엑스게이트 자문 아무래도 양자 컴퓨터가 돈이 당장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양자 컴퓨터 이외의 부분에서 일단 수익이 유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일단 주목되겠죠, 그죠? 그 관련주가 바로 HVM, 드림 시큐리티, 엑스게이트 같은 이런 종목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런 점에서 한번 주목해보자는 말씀을 이렇게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일단 이제 이 불경기하에서 유망주는 어떤 것일까? 이걸 생각해 본다면은 여러분들 최근 들어서 장세를 갖다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같은 업종에 있다 하더라도 같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뭐 조선업이 일단 올라간다 하더라도 조선업에서도 일단 선택적으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화장품이라도 선택적으로 상승세를 보이는 것이고 미용기기도 그렇습니다. 동반해서 올라가는 이런 사례가 최근에 많이 위축됐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그 관련된 종목군이라 할지라도 핵심주가 있을 것이고 마켓시어가 일단 이제 늘어나고 재무 상태가 좋은 종목들은 매수가 몰리는데 그 이외의 종목들은 버리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선택적 상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상승하려면은 뭔가 재무 상태 우량하고 상승 이유가 충분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은 저격성 매물, 그러니까 숲속에서 꿩을 쫓아놓고 그 숲속 위로 올라오는 꿩을 갖다가 엽총을 가지고 쏜다는 거죠. 그죠? 그런 매물 압박이 지금 있다 보니까 상승에 제한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종목 선택이 중요한데 당연히 유보율이 높고 차입이 없는 그리고 50% 미만의 일단 부채율을 갖다 갖고 있는 거. 그다음 실적이 지금 현재 좋은 종목들 이런 우량주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맞다. 같은 업종 같은 테마를 할지라도 업황이 호조세를 보여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그중에서 지금은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괜찮은 것이 있다면 이 필수 소비재. 필수 소비재하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바로 일단 전기, 한전 같은 전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통신. 연락처를 갖다가 해가지고 일단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갖다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일단은 여러분들, 그런 것도 이제 또 중요하지만은 바로 음식료, 이것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죠? 이런 것들이 바로 필수 소비재죠. 관심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자주목들은 그 업종 중에서 마켓쉐어가 1등을 기록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매일들이 좀 매수를 갖다 지속하는 점들, 구조적으로 일단 이제 성장 궤도에 진입해 있는 뭐 APR 같은 이런 점들,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 유망주의 조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업종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사면 이것도 올라가고 저것도 올라가고 하겠지, 아무거나 사면 되지. 과거에는 일단 동반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은 이 불경기하에서는 동반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선택적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목 선택을 아무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하시고, 이와 같은 요건을 갖춘 종목군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트럼프 정권이 아직까지 관세가 유보가 된 두 산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제약, 의약품이고 그다음에 반도체입니다. 의약품은 지금 아마 앞으로 1주 이내에 일단 이제 관세가 확정돼서 발표가 될 겁니다. 반도체는 아직까지 그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앞으로 확정됩니다. 이것 때문에 반도체가 눌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 관세 발표를 하게 되면 이 주가가 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 어느 정도 될지 모르니까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올라갈 듯 하다가 말고 하는 이런 양상을 띠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일단 미국은 AI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갖다 완화하는 이런 또 조치를 취합니다. 어쨌든 지금 한미 간의 관세 협상도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에 일단 우리가 품목별로 본다면 반도체가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이제 상황이고, 우리는 반도체 가지고 지금 현재 수출을 많이 해먹고 사는 국가인데, 이것이 일단 지금 만약에 관세를 갖다 높게 적용된다면 굉장히 이제 부담스럽죠,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있다 보니까 올라가는데 부담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일단 디램 값도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낸더 플래시 값도 올라가고 있고, 이런 이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업황이 지금 개선될 조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이런 PC 디램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서버 시장에서 일단 이제 디램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업황도 좋아지고,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공급이 딸리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디램 가격을 갖다 올립니다. 오늘 올린다고 나왔죠, 그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도 일단 나쁘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특히 7월 달에 일단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은 반도체는 더욱더 일단 이제 탄력을 받지 않을까.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어려움을 겪어왔는 상태인데, 삼성전자가 좀 안정을 찾아가지 않을까 하는 이런 이제 예상도 됩니다. 만약 삼성전자가 일단 이제 올라간다면은 삼성전자에서 일단 1차 밴드, 2차 밴드가 깔려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중소형 소보장도 좀 긍정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말씀을 여러분께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런 것도 참고하셔야 될 거죠. 그다음에 AI도 역시 좀 전에 미국이 일단 지금 AI 반도체 수출에 대해서 일단 이제 완화한다, 이런 입장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미국은 AI 인프라에 대해서 2028년까지 2조 6천억 달러가 지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사실 앞으로 700조를 투자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주는 앞으로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미국에서는 AI 기업들이 실제도 좀 개선되고 올라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일단 지속됨에 따라서 캐점을 갖다가 뭐 들어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은 불시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정부는 AI 시장에 투자를 갖다 한다는 것이 불변이기 때문에 캐점은커녕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성장세에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대권 주자들이 AI 투자를 적극적으로 일단 이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우리는 이 AI주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AI주에서 우리가 뭐 주목을 받는 것은 이제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종목이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는 갖고 계신 분들 아마 마음고생이 심할 겁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여러분들 지난 주말에 보면 테슬라, 리비안이라든지 이런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면서 저점을 갖다 탈출을 시도하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직전에 고점을 갖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일단 주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론 머스크가 경영 복귀를 갖다가 지금 앞두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도 일단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이 주행거리라든지 충전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있는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레임이 발생하는데 이 플레임도 지금 많이 지금 제어가 되어 있습니다. 내연차에 비해서 오히려 전기차가 불이 더 화재가 20% 정도 더 덜 나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기술 향상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가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긍정적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양극재 수출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 점도 일단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보면은 여러분들 최근 3원계 배터리 양극재 수출 중량의 추이를 갖다 이렇게 보면은 지난 일단 연말까지는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죠? 1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중량의 추이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죠? 양극재가 일단 이제 중량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단 이 배터리에서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배터리가 일단 잘 팔리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은 배터리도 일단은 이제 전기차가 팔리기 때문에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양극재가 일단 이제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다면은 양극재를 구성하는 요소가 바로 뭡니까? 전구체와 리튬이죠. 그죠?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도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 이러지만 아니지만은 이러한 이제 2차 전지는 내년에 일단 아마 전기차 캐전 탈출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이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내년에 캐전 탈출을 한다면은 올 하반기가 일단은 이제 뭔가 2차 전지의 변화의 어떤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하반기에 가서는 2차 전지를 사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다는 점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지금 현재 조만간 일단 미국에서 관세율을 갖다가 확정 발표할 겁니다. 그죠?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한 5조 7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바이오 시밀러가 거의 한 뭐 5조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가 직접적인 타격이 되겠죠. 그죠? 그러나 신약 개발 기업들은 영향이 미미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5월 중에 일단 HLB가 일단 가난 신약을 갖다가 FDA 다시 또 재도전을 하죠. 그죠? 7월 달에 일단 이제 그 확정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문제점들을 갖다 다 개선해가지고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뭔가 희망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하도 몇 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믿음이 좀 약하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성공한다면 지난해 일단 렉라자 성공이 이어서 올해도 일단 이제 이러한 지금 가난 심리학 리버세라집 성공을 한다면은 이건 그야말로 대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의 그러한 어떤 이제 바이오에 대한 기술력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아무튼 이제 바이오에는 관세율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그때 다시 또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높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죠? 자, 어쨌든 뭐 우리가 이런 상태에서 전략적으로 본다면은 시장의 중심은 엔터와 화장품, 미용기기 이 선은 반드시 우리가 포트폴리오 대상에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부실주를 팔아가지고 우량주를 교체해 주십시오. 포트 전체를 갖다 보고 가고 개별 종목별로는 이제 포트폴리오 구성된 종목들은 손실을 보면 과감 팔아도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단 여러분들 과감성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격성 매물들이 많다 보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가능한 조정받을 때 사 있다가 그다음에 이제 올라갔을 때는 우리가 직접 저격하면서 일단 물량을 쏟아내는 전략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런 점을 여러분들 한번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우리가 AI주에서 한글과 컴퓨터 같은 이런 점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됩니다. 최근에 올라갔다가 좀 쉬고 있는 상태인데 조금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본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제가 일단 주로 이제 보는 쪽은 이제 엔터주라든지 미용기기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쪽을 이제 주목해서 보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종목군으로서 한글과 컴퓨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말씀드린다면은 아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대오미디어 같은 닌텐도 스위치 2 일단 이제 유통을 맡고 있는 이런 대오미디어 같은 이런 쪽에 한번 포커스를 맞춰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조금 일찍 마치고 오늘 제가 공개 방송이 있다 보니까 공개 방송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항상 그쪽으로 일단 검색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마치고 김동혁 전문가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